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일어난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총선 시계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상황, 물밑에서는 어떻게 돌아갈지 어제 정성호 의원에 이어서 이분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계 원칙과 상식 모임의 이원욱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어제 그제군요. 벌써 이틀이 네. 지났으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뭐 일단 뭐 굉장히 놀랬죠. 그렇죠. 황당하고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나. 이게 뭐 예전에 박근혜 커터칼. 커터칼 사건도 있었고 예. 총재 시절이었죠. 예. 그다음에 당 대표 시절. 예.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할 때 예. 또 그런 사건들이 아하. 있어가지고 예. 경찰이 또 2명이나 예. 부상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거 어떻게 정치가 바꿔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해자 피의자죠, 이제 아마 구속이 될 건데 이 사람에 대한 당적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나오는 보도를 보면 민주당원은 맞는데 작년에 가입한 거고 그 전에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동명이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 안 된 거다. 이 얘기고 경찰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명부 확보해가지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당정 논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이것 또한 예.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예.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예. 그 논란을 또 이상한 시각으로 돌리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본질적인 당적이 건 뭐가 아니다. 당적이 뭐가 중요하겠습까?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존 속에서 적대적 정치를 양산해온 예. 그러면서 만들어진 사회적 격리 현상 뭐 이런 것들인데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뭐 그 정점에 있는 이 정치권 뭐 모든 언론 아니면 종교 지도자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그 갈등과 혐오 정치는 안 된다. 이제 꼭 정치만이 아니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갈등이 심한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뭐 당적이 여기냐 어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서 예. 시선을 근본적 문제를 해결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혐오 정치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병리 현상 아닌가 싶은데요. 예. 내가 잘하라고보다 잘해가지고 뭐 사랑을 받겠다 이런 거보다는 예. 상대방을 악마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이러한 정치 풍토, 그다음에 유튜버의 만들어내는 그 확증 편향, 예.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갈라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첨예하게 첨단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정치권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거를 이용한다. 이용하고, 악용한다. 예, 악용하고 예. 그거를 그런 갈등을 더 부추기고 그러면서 국민은 더 갈라지고 뭐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권이 진짜 저희가 원칙과 상식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왔던 얘기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정치 그만하고 분열 정치, 양극화 정치 그만하고 이제 국민통합의 정치로 나서자. 이 얘기를 진짜 뭐 1년 이상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도 반성하고 국민의힘도 반성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야당 대표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만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나고 안 되면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이러면 뭔가 해법들이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그냥 등한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저기 나쁜 놈 저기 나쁜 놈 뭐 이러고만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 뭘 배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의원님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인들을 부추긴다는 측면과 관련해서 이 이경전 부대변인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극대화해서 벌어진 일이다. 뭐 이런 해석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도 송원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수술 중인 시간에 부정부패의 최정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게 과연 적절한 말이냐 뭐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의 이런 워딩들은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이 적대적 정치를 이용한 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형적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양극단에 있는 적극적 지지자들 이런 팬덤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렇겠죠. 저쪽을 욕하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네. 그것을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선거제도, 어허. 국회제도, 네. 그다음에 정당제도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거나 국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할 때 이게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당 개혁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정당 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더 선한 사람을 좋은 국민 통합 뭐 인성이죠, 인성. 예를 들어 이런 것들까지 보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당이 점점 팬덤에 기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정당 개혁의 논의는 실종되고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당 개혁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일부 제가 보도를 좀 확인해 봤더니 네, 이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에 네. 이원욱 의원에게도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진다 뭐 이런 네. 보도 있던데 맞아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예. 뭐 제가 그렇습니까? 들어가 보지 못해 가지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이런 또 블루웨이브인가 거기 이런 표현이 있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것에는 이낙연의 책임이 크다. 이원욱 의원 당 대표가 위독한 상황에서 자기 광고만 한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다던데 이거 어떻게? 제가 어떤 자기 광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의원총회 있었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허위사실 유포는 2차 테러니까 왜냐면 이게 좀 뭐 흉기에 대해서 뭐 자작극설, 뭐 병원 이송이 이랬네 저랬네 뭐 온갖 얘기들 좀 나오잖아요. 이 당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는 2차 테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던데 이 당의 이런 대응은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반세 지금은 예. 어떤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 사건이라고 하는 거에 예. 대해서는 빨리 케어돼야죠. 그리고 이제 당연하죠. 정상적인 예.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빌어드리는 게 하여튼 이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자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들 뭐 이런 데서 이상한 말들을 자꾸 퍼뜨리지 말고 네.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정말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편, 우리 편을 가리지 말고 이 혐오 정치를 양산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원래 원칙과 상식 의원님 네 분이 오늘 기자회견 하기로 예정되셨던 건가요? 어제요. 어제요. 네. 그런데 못 하셨잖아요. 못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해서도 안 되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좀 이제 쭉 밀리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퇴원할 때까지? 아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예. 당분간은 좀 지켜볼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예. 정말 이게 계속해서 위독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예. 좀 이제 그렇게 미룰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뿐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시계는 또한 계속 째깍째깍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이 상황을 예. 먼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상태가 호전됐다고 하면 퇴원 전이라도 원래 예정됐던 기자회견 할 수 있다. 네, 물론요.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시계도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시계도 있다. 원래 가지고 오셨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네. 그 계획이란 건 탈당과 이낙연 전 대표 신당 합류입니까? 아니 그건 여러 가지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예. 이제 불출마부터 예. 선택지가 4가지가 있다. 아하. 그리고 경선을 열심히 하자. 예. 당에 남아서 예. 당에 남아서 불출마하자. 예. 아니면 탈당하고 불출마하자. 아니면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을 만드는데 노력해보자. 뭐 이 4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은 이미 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어제 기자회견 예정 어제는 최후 통첩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거죠. 한 번 더. 네. 최후 통첩. 저희가 네. 이 탈당이라든가 뭐 불출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한 명이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요. 네 명이 공동 행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네 명의 의견을 모아라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신중했을 뿐이었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뿐이 없습니다. 결단이니까 네 명의 공동 결단.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후에 이러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더 이상 입을 닫고 네. 계시지 말아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었습니다. 정리하면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 네, 최후 통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볼 것이다. 네. 자,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그런데 의원님 그 반응은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연말 회동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대표직 사퇴 그 통합 비대위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거부했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혹시 중재안이 나올까 요거를 기대했는데 중재안도 없었다는 거고 이게 언론 보도잖아요. 그러면 원칙과 상식에서 뭘 요구하시든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니 근데 예. 이게 이제 결국에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예. 지난 1월 1일 전후해 가지고 많은 여론조사들이 각 언론사마다 쏟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는 일부 여론조사는 그 차기 당대표 선호도의 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지능 조사도 나오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이러면 결국 민심이 정말로 내가 견디기에는 힘든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그 정세균 그 전 총리께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뭐가 필요하냐. 예. 지금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현해살수라고 하는 용어까지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예. 저희들은 또 이제 현직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4명이 예. 이제 공동행동으로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칙과 상식의 이원혁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의원님은 약간의 일말의 기대도 가지고 계신 거죠? 여전히. 그럼요. 그런데 의원님 그냥 얼핏 생각해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잖아요 연말에. 뭐 신년 초에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를 당하면서 오히려 야권의 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결속력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지위가 더 공고해질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사실 이 테러가 뭐 정치에 이용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고 희생을 이 테러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이 지금 원탑 지도자로 더 우뚝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더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대 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민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네.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측만이 아니고 네. 온 국민의 선거라고 하는 건 온 국민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의 그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요인 같고요.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시간은 늦출 수는 있어도 시계를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그렇겠죠. 총선의 시간이라고 예. 하는 것도 계속 굴러가고 예. 있으니까요. 뭐 그거를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는 없는 예. 상황입니다. 이 네 분이 더 단일 대우로 갑니까? 예, 항상. 어제 이제 그 정성호 의원에게 제가 혹시 통합비대위랑 당대표 사퇴 이거 말고 중재안으로 제시할 만한 게 있느냐라고 질문 드렸더니 딱히 없다는 이제 취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시해 줬으면 하는 중재안 같은 거 있으세요? 저희 중재안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예. 사퇴와 네. 통합비대위? 통합비대위뿐이 없습니다. 뭐 공천 과정에서의 뭐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 네, 저희들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공천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지금 지역에 가가지고 당장 경선 준비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 사퇴와 통합비대면 왠지 제 느낌은 이재명 대표가 거부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연말에도 그랬고 지금 또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자 그러면 결국 탈당하셔가지고 신당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 뭐 여기에 뭐 합류하실 수도 있고 또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안민석 의원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동력을 잃었다. 왜?
이재명 대표 이 정치 테러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진단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뭐 시간을 좀 늦춰진 거지 동력을 잃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저희가 이낙연 대표와 합류한다. 나가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아닌 거고. 네. 합류는 그건 선택지에 전혀 없습니까? 아니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당을 추진하고 제3지대에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거나 신당을 만드는 제 정당의 이게 문호를 열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호를 연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공학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여기 세불리 하나 합해가지고 세불리기 이런 건 안 되고요. 그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혐오 정치 극복, 그다음에 청년들의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의 복원,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치 연대를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표를 주겠나? 진짜 국민들이 저기는 진짜 뭔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는구나. 이 혐오 정치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성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갖고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요 정치인들이 협정연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문제, 그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같이 뭉치느냐 이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저 이재명 대표 병문안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뭐 당분간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요. 그 만나지도 못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먼저 빌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